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학원에서 저기 물리 수업하고 그다음에 통합과 그다음에 그 중등 영재를 맡고 있는 이제 구본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수학은 지금 잘 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물리를 하긴 하지만 뭐 전반적인 이제 과학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수학은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고등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저는 먼저 이제 약간 이제 뭐 입시 제도는 입시 설명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 겨울에 하시긴 들으실 기회가 있고 하시긴 하겠지만 과학이 조금 이제 바뀌어서 일단은 이제 고등의 그 입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나가는지 마지막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예비 이제 고1을 이제 학부모님이실 할 텐데 일단은 이제 그 뭐 다 아시긴 여기까지는 아시긴 하실 거예요. 이제 어차피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수시하고 이제 정시가 있긴 한데 이제 수시를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하고 이제 학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이제 학생부 종합이 이제 교과 이제 수업에 해당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교과를 이제 합친 게 바로 그 학생부 종합이니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는 이제 순순히 이제 교과 과목에 해당하는 성적만 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그다음 이제 논술 전형과 뭐 특기자 전형은 이제 거의 이제 일반고에서는 이제 많이 필요는 없어요. 특기자는 이제 특목고나 이제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뭐 특허나 있는 거를 이제 뭐 평상시에 뭐 과학 이런 거에 해당하는 뭐 특허를 받았다는 등 뭐 아니면 또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했던 거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 어떤 자격증이나 뭐 그런 어떤 그 전국적인 어떤 대회에서 뭐 대상을 받거나 뭐 이런 이제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일반고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수시로 본다면 요거 3개로 아마 갈 거예요. 3개 중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수능에 해당하는 정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제 이 수시하고 이제 정시로 봤을 때 비율이 지금 거의 뭐 수시가 거의 80% 정도 돼요. 정시가 이제 20% 정도 되고요. 이제 수시 비중이 많죠. 이제 수시 비중이 많은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다음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0학년도 그 전형 모집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대략적인 제가 이제 대략적인 이제 퍼센트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2020학년도니까 이제 올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올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정시가 이제 거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특히 이제 논술, 이제 아까 학생부 종합 교과가 있는데 거의 이제 이걸 합쳐서 이제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아요. 학생부 종합, 이제 교과와 이제 비교과를 합친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아서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논술과 이제 특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논술이나 특기도 이제 가는 학생이 있긴 한데 이 수시 중에서 이제 학종하고 교과로 가는 퍼센티지가 이제 거의 60%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는 얘기인 거는 이제 학종이나 그다음에 교과로 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학종 안에서도 이제 교과 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도 교과를 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제 내신하고 연결되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이제 당연히 좀 중요하죠. 이제 어떻게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하긴 하지만 이제 1학년 때부터 해당하는 내신, 뭐 1학년이 보통 이제 퍼센티지가 내신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제 1학년이 보통 한 20%고 그 다음에 2학년이 30%, 이제 3학년이 50% 정도는 돼요. 학교마다 비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신을 이제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10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60명 정도 이상은 다 저기, 이렇게 지금 학종하고 교과로 다 간다고 이제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재수생이나 이제 이런 파트에 이제 재수생 공부하는 애들이 워낙 비중이 많아서 일단 보통 이제 재학생이 가게끔 되는 게 보통 이제 이게 수시 안에서도 이제 학종하고 이제 교과로 이제 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 비율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 비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애들의 이제 내신 관리를 해서 교과 성적을 좀 높이는 거. 비교과에 해당하는 건 일단 그거는 이제 학교 자체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학교든지 근데 요즘 이제 대부분 여기 노원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그런 걸 좀 잘 해주긴 해요. 뭐 아주 못하는 학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잘 뭐 어떤 세특이나 세부나 이제 특기사항 같은 거를 잘 적어주고 잘 활동하게끔 해주는 그런 학교
였을 때 이제 비교과가 조금 이제 당연히 좀 높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교와 이제 그런 거에 연관이 있는 거고, 어차피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이 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거, 다른 말로 이제 내신에 해당하는 이제 성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그러니까 수능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평상시에는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수능이야. 어차피 수능과 내신,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다고요. 보통 학교에서도 수능에서 나오는 그 문제 교육청이나 이런 문제를 내신에서 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올해도 다 이게 취합을 하는데, 취합해서 대부분의 학교를 보면 기존에 봤었던 고3 이제 수능 문제 있잖아요. 교육청이나 수능 문제를 그대로 다 내신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지 않은 학교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내지 않고 이제 선생님 독단적으로 내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지 그런 거를 베껴서 내가 내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 실제 문제를 만드시거나 문제를 만들어도 좀 깨끗하게 만드셔야지 이렇게 그냥 분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점수가, 그러니까 그 내신 같은 점수가 잘 받긴 하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확연하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었었다고요. 근데 요즘을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다 교육청 문제를 보통 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내신 준비하면서 그 교육청 문제를 낸다고 이제 애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 준비한다라는 게 곧 나중에 가서 그 수능 준비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뭐 교과를 위해서는 이제 내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정시가. 근데 이제 샘플로 이제 서울대가 이제 5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학년도하고 이제 22학년도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21학년도니까 이제 현재 고2죠. 고2부터가 이제 과학 교과서가 과학만 본다면 과학 교과서가 바뀌어서 첫 번째 수업을 하고 듣는 학년이 지금 고2예요. 고2인데 이제 고2부터 교과서가 바뀌어서 하지만 실제 완벽하게 수능 제도도 바뀌고 그다음에 시험의 조건도 바뀌는 게 이제 현재 고1이거든요. 현재 고1은 이제 2022학년도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현재 고2에 해당하는 애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수시하고 정시가. 그러니까 20% 뭐 7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교과서가 바뀌고 개정이 된, 그다음에 개정이 되고 수능의 조건도 바뀌어서 새롭게 보는 학년이 고1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3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 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20%뭐 밑으로 막 내려가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시를 좀 확대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30% 이상으로 권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가 이제 5월 달에 발표한 게 30%를 맞췄어요, 맞추기는.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높아진 거죠. 정시 비율이 10% 높아졌는데 이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냥 재량으로 할 수는 있어요. 재량을 할 수는 있는데 서울대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맨 처음에 22학년도 걸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비율을, 전형 비율을. 그러니까 아마 다른 학교들도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수시 비중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좀 10%나 거의 줄었으니까. 근데 이 정시가 지금 20 정도에서 30으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 10% 정도가 일반 고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 10%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수생들이 보통 다 정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에 해당하는 애들의 문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이 정시로 또 가는 애들 이제 보통 특목고잖아요. 특목고 애들이 조금 더 가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수시의 경쟁이 좀 더 많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쪽은 이제 재수생들하고 이제 정시로 이제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일반 이제 고에서는 이 정시 비율이 지금 뭐 30%를 맞춰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라는 얘기인 거는 다른 말로 내신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 계획을 잡는 게 아마 뭐 어차피 이제 바뀌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포커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이제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중3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비율을 아마 그대로 유지하긴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이거 탐구 과목 선택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뭐 과학이나 이제 사회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을 하는데, 이제 현재 고2는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구별이 돼 있어요. 통합은 아니죠. 계열 구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탐하고 과탐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자연 계열 쪽,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과학 과목 이제 8개 중에서 이제 택 2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그 수능하고 똑같아요. 이제 현재 고3이든지 뭐 똑같아요. 어차피 과학 물화생지 1, 그다음에 물화생지 2, 각 8개 과목에서 2개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제 통합으로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현재 고1부터는 계열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연계, 인문계 어차피 2학년 올라가서 문과이과 없잖아요. 지금 없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계열 구분 없이 2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열 구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택 2개. 뭐냐면 사탐 과목이 9개가 있고요. 과탐 과목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7개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과탐에서 저기 탐구 영역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뭐 EBS 뭐 연계 같은 게 있는데, 뭐 어차피 EBS 연계가 뭐 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뭐 탐구 과목도 되는데, 뭐 EBS 연계도 조금 이제 줄긴 했고요. 뭐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넣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문과, 이과 계열이 없으니까 이게 탐구 과목에서 그러면 수능 영역에서 2개 마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연계열 학생이 사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선택이 가능한지. 근데 실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다음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2022학년도 이제 그 대학이 있잖아요. 네, 대학에서 선택 과목 지정을 발표를 했어요. 20개 대학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어떤 과목을 내가 원하게끔 한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제 주요 20개 대학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뭐한데, 수학은 이제 지정이 있어요. 지금 지정. 미적분하고 이제 기하 중에서 택 하나 한다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과목이 아마 일반 선택이라는 거하고 진로 선택이라고 이제 과목이 나눠져서, 아마 제가 잘은 모르는데 수학에서 이제 수원, 수투,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이 아마 일반 선택일 거고요. 기하가 아마 진로 선택으로 들어갔을 텐데, 아마 이제 수학은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대학, 뭐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그렇죠?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 이제 수학은 이제 그거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탐구 있잖아요. 탐구. 이제 자연 계열이에요. 자연 계열에서는 과탐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계열 쪽,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일반적인 뭐 이과 계열, 뭐 물리학과나 이런 데 가고 싶다. 뭐 그런 자연 계열에 해당하는 애들은 무조건 사회는 안 되고 과학 탐구 8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열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과 계열로 가는 애는 무조건 과학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문과 이과 나눠져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과는 뭐 사회 과목만, 그다음에 이과는 이제 과학 과목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뭐 선택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2학년 보면은 이제 이과 계열에 해당하는 애들은 과학 보통 3과목을 해요. 학교에서 하게끔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알아서 이제 이과 계열로 가는 애들은 이제 과학 3과목, 그다음에 이제 사회 1과목 해가지고 고2 때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건 다 맞춰질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과탐 2개만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인문 계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 여부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과기대만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뭐 해야 된다. 를 지정을 했거든요. 이제 인문 계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일단 자연 계열 진로 학생은 이제 과탐 2개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울대. 서울대는 뭐 당연하겠죠. 뭐 다른 대학이랑 뭐 차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탐 중에서 이제 2개를 그냥 선택해라. 그게 이제 과학이 이제 물화생지 1하고 그다음에 2 과목 8개가 있는데, 뭐 거기서 아무거나 2개 해라. 아직까지 이제 그건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관계는 없으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다시 입시 요강은 아마 올해 8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이제 대학이 다시 대학별로 좀 자세하게 발표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했어요. 이제 과학탐 2개 선택을 하는데 서로 다른 과목으로 이제 1, 2 조합.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내가 만약 물리 1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 2는 안 돼요. 서로 다른 과목이니까 물리 1하고 이제 화학 2.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제 1하고 2를 응시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 과목이 공통이 되지 않게끔, 또는 이제 뭐 물리 2, 뭐 화학 2, 뭐 물리 2, 지학 2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만 선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렇죠. 뭐 애들 서울대로 가는 애들 인원 자체가 적긴 하지만
어차피 이 서울대가 발표한 거에 해당 샘플로 학교 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정하긴 할 텐데 당연히 이과 계열 가는 애들한테는 2학년 때 과학을 한 3개 정도 이상 해주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는 2에 해당하는 과목을 내신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2개 과목 이상을. 그래야지 이 조합을 맞출 수 있긴 하니까요, 당연히.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는 어차피 그 내신에서 들은 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할 테니까요.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긴 합니다, 거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인문계열은 사탐하고 과탐 지정이 없어요. 인문계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국문학과 이런 데 간다고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과목 2개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고요. 과학 과목 2개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선택 지정이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자연계열에 있는 애가 인문계열을 갈 수도 있어요. 인문계열이 자연계열을 올 수는 없고요. 절대. 왜냐면 과학 2개를 택해야 되는데 보통 사회계열을 하는 애들이 과학을 2개 이상 수업하진 않거든요. 내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해당하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수능에 이제 지정 과목이나 이제 수능에서 이제 이렇게 비율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이 수능에서도 이제 이과 계열로 가신다고 한다 그러면 과학밖에 못 해요. 수학, 사회 과목은 이제 거의 비중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나 또는 실제 공부했을 때나 그 전에 교육 개정 전에 3학년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서울대는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요건 이제 또 샘플이에요. 이제 서울대가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연대나 고대에서도 이제 이런 가산점을 할까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정시에서요. 정시. 그러니까 정시 수시가 아니고요. 정시에서 교과 이수 가산점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2022학년부터 현재 고1부터 이게 이제 무슨 뜻인 거냐면 그 전에 없었어요. 정시면 그냥 수능하고 이제 그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산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정시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이제 3학년 동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수학도 선택해서 듣고, 과학도 선택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 과목도 선택해서 듣는데, 그 학교에서 이만큼을 이수를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추가로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산점 제도가 이게 엄청나게 큰 거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파장이 아마 클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다른 학교는 발표를 안 해서요. 이 정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애들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등락 차이가 1점이 안 돼요. 0점 몇 점대 해당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산점을 지금 1점하고 2점을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거를 못해서 가산점을 못 받는, 서울대를 지원했을 때 못 받는 애들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준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유형 1하고 이제 2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이제 일반 선택 4개 또는 진로 선택 하나인데 일반 선택이 이제 보통 뭐냐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분이에요. 그럼 그 4개를 다 학교에서 이수를 하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또는 이제 일반 선택 3개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실용수학이나 기하나 경제수학이나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선택,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화에다가 확률 통계, 그거 3개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고3 때 기하를 배웠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 성립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수학은 유형 1하고 2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반 선택 4개 또는 일반 선택 3개에다가 진로 선택 한 과목, 이 중에서 한 과목과 일반 선택 3과목을 학교에서 이수했으면 유형 1이나 2에 만족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은 과학에서 뭐냐면요. 물화생지 1이에요. 물화생지 1 과목이 일반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2, 여기 이제 있어요. 물화생지 2에다가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 실제 이런 거는 거의 안 해요, 학교에서.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인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3학년 때 하는 거거든요. 2학년 때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없이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물화생지 2인데 이래서 일반 선택 2개에다가 진로 선택 2개를 하면 유형 2를 만족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선택 3 또는 진로 선택 2개. 그러니까 이제 물화생 1을 2학년 때 들었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이제 2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물투하고 화투를 내신으로 했다. 그러면은 요게 성립하겠죠.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유형 2에 성립하는 거예요. 사회 과목은 별로 없어요. 사회 과목은 이제 9개 과목이 쭉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3개가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일반이나 진로 아무거나 3과목이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진로 3대1, 그 다음에 3+1, 2+1로 선택하면 요게 맞춰진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유형 1에서 얘하고 얘를 저기 학교에서 들었다. 학교에서 이걸 다 들었다. 충족한다. 그러면 가산점 1점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서울대에서 가산점 1점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내가 이거 들었고, 그 다음에 과학 이거 들었다. 예를 들면 수학,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들었고, 그 다음에 기하 들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물리원, 화원, 그 다음에 2학년 때 뭐 물리투, 화투를 들었다. 그러면 요 조건이 만족하니까 그렇게 이수한에는 1점을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더 당연히 더 복잡하죠. 더 많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를 만약에 충족을 했다 그러면 가산점 2점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점수하고는 관계없고요. 내신 점수하고는 관계없고 학교에서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이제 뭐 정시에서 이제 2점을 가산점으로 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샘플로 본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안 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 2학년 때 그러면 이런 선택까지 만약에 맞춰준다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2개니까 보통 이제 2학년 때 원과목, 과학 같은 경우에 원과목을 3개 과목 이상 이제 하게끔 유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투과목이 있는데 뭐 투과목도 최소한 2개 이상 선택해서 수업을 해라, 들어라.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뭐 서울대에 들어가는 애들은 아마 이런 가산점을 거의 다 충족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애들이 이제 불리하게끔 되는 것 뿐인 거죠. 대부분은 충족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나 아니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중3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고1 때는 이제 통합과학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물화생지 원투를 하게끔 되는데 아마 뭐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2학년 때 물화생지 중에서 이제 보통 3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투 과목에서 이제 보통 이제 2개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과중반은 좀 달라요. 과중반은 이제 4개 다 하죠. 원과목 4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투과목을 4개를 다 하게끔 되거든요. 뭐 대진고 과중반이든지, 뭐 용화여고든지 뭐 이런데 과중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도가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중요한 거는 내신이에요, 내신. 고등과정 이제 탐구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신 준비하는 게 곧 이제 수시하고 이제 정시를 이제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과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문제가 곧 그 수능의 교육청이나 이제 평가 문제랑 거의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 내신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시하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지금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데 이제 2학년 때 이제 자연계열로 갈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과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인문계 쪽, 저 문과 쪽으로 갈 건지 아직 뭐 판단이 되시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생 성향을 봤을 때 얘가 도대체 지금 이쪽이 맞는지 좀 판단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계열로 가는 게 좀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수학? 수학 때문에 그러냐? 수학이 어렵다고 뭐 자연계열을 안 간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내가 못하고 수학이 저기 문과 쪽이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문과를 가야 되겠다. 실제로는 대학에서도 이과 쪽에 좀 범위가 좀 넓고요. 그러니까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이 넓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시나 뭐 이런 걸 하는 거 했을 때도 지금까지 쭉 보고 오셨지만 이 자연계열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나중에 가서 결정하기에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나,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 얘가 어떤 성향이 맞나, 그걸 판단하지 못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자연계열로 보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범위가 좀 넓고, 그다음에 선택하기도 좋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탐구 이제 과목을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2학년 때 가면은 이제 물화생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쪽지를 나눠주죠. 과학 과목 이제 4개에다가 뭐 사회 과목 5개. 그러니까 사회 과목이 9개긴 하지만 2학년 때 9과목을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2학년 때 이제 1학년 이제 지금쯤일 거야. 아마 지금쯤 고1째 지금쯤이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용지를 줘서 과학 과목 뭐 선택할지, 뭐 사회 과목 뭐 선택할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가져와라라고 이제 보통 이제 1학기 이제 지금 끝나고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연계열로 선택한 사람은 이제 물화생지일 거 아닙니까? 이제 원 과목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개 선택하라고 해요. 과중반은 이제 4개고, 이제 보통 일반은 이제 3개를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둘 중에 하나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물리하고 화학을 조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전형적으로 통계로 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학원에서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물리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뭐 학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교과나 이제 교과 성적을 보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이수하는 과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시로 이제 걔를 뽑고 싶은데 전자공학과를 지원했어요. 전자공학과 지원했는데 이수하는 과목이 생물원, 지작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투, 지투를 했어요. 근데 전자공학과를 지원한 거예요, 전자공학과를. 또는 뭐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동일한 어떤 조건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수치상으로 나오거나 뭘 뽑는다 이런 거는 외부적으로는 없는데 만약에 컴퓨터학과를 가는데 만약에 생물하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한 애들하고 그다음에 물리와 화학의 원을 이수를 한 애들을 두 개를 동시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했을 때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실제 그래요. 제가 이제 저기 졸업한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만나서 이제 술도 먹고 뭐 하긴 하거든요. 저 대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먹고 이제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의대나 아니면 이제 생명공학 쪽 아니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뭐 전기전자공학부나 무슨 이런 거나 대부분 일반 물리하고 일반 화학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 물리하고 일반 화학 수업을 해요. 중요하죠. 그게 전공 필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항상 해요. 컴퓨터공학과도 합니다. 일반 물리를. 근데 일반 물리 컴퓨터공학과라고 예를 들었을 때 거기 들어온 애들의 한 20-30%는 지구과학하고 생물을 선택한 애들이 온대요. 그러면 오면은 걔네들은 1학년 때 일반 물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럼 교수들이 뭐 우리가 마치 이렇게 지금 고등부나 중등부 선생님처럼 모르면은 이거 이렇게 이거 모르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이거 모르니? 이렇게 교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수가 그냥 뭐 보통 요즘 이제 대학은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영어로 막 샬샬 한 다음에 그냥 하고 넘어가죠. 아무것도 하고 그냥 넘어가서 애들은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애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 보통 이제 자기가 한 7, 80점 맞았을 때 걔네들은 2, 30점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의 교수분들도 조금 어떤 애로점이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컴퓨터공학과 와가지고 일반 물리하고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속도 운동이 뭔지도 몰라요. 가속도 운동이. 거기 나오는 가속도 운동 모른대요. 실제 가속도 운동도 모르고, 뭐 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공식 같은 것도 전혀 모른대요. 그 전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 교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하고 2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하진 않았겠, 이제 과탐량 2개만 지정을 했긴 했지만 실제 뭐 반드시 뭐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이과 쪽은 물리를 뭐 선택을 해야 된다, 화학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하진 않긴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리하고 화학을 하는 게 내가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하고 화학이 생물이나 지학보다 조금 더 어려우니까 나 요거는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보다는 일단은 내가 이제 어떤 과목, 어차피 3과목 이상은 해야 돼요. 물화생지 중에서 3과목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리나 화학은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내신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를 이제 먼저 좀 선택을 해서 좀 수업을 듣는 게 또 학생들한테는 제가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2학년 때나 또는 3학년 때 가서 투를 뭐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내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1 때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을 해요. 이제 학교에서 내신으로 통합과학을 하는데 이 통합과학 말고 이제 과학원, 물화생지 원에 해당하는 좀 선행을 미리 조금 이제 하는 게 나중에 이제 2학년 가서 내신 하기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또 이제 고2 때도 이제 고2 때 이제 어차피 원과목을 이제 저 내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 여름 학기 때부터 이제 3학년 때 어차피 2 과목을 학교에서 다 내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2 과목에 해당하는 좀 선행이 시간이 된다 그러면 선행을 좀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1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고1반 이제 원앤원반, 과학에서 이제 원앤원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앤원반이라는 게 이제 통합과학과 이제 물리, 통합과학하고 이제 화학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고2부터 한 거거든요. 현재 고2부터 그 원앤원반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뭐 애들이 너무 뭐 많은 게 아니라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제 고2가 이제 물리학 원하고 이제 화학 원에 내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앤원 반을 이제 1학년 때 거치지 않고 어차피 2학년 이제 다시 올라와서 외부에서 이제 온 애들도 있잖아요, 내신을. 그럼 좀 비교해 봤을 때 1학년 때 이제 원앤원 반의 수업을 좀 들어서 물리하고 화학을 좀 반복한 애들이 좀 점수를 잘 보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애들은 원앤원 반 출신, 그러니까 1학년 때 원앤원 반을 거쳐서 지금 2학년에 내신을 듣는 애들 중에서 보면은 거의 한 1등급 정도 맞았어요. 1등급하고 2등급
2등급 맞은 애 하나 있고요. 대부분 다 1등급을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시켜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래서 2학년 와서도 좀 수월하다. 그럼 걔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은 성립이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여름방학 이후나 이제 요때부터 이제 3학년 이제 2과목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앤원 반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앤원 반에 해당하는 거 이제 현재 이제 수업을 이제 보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에요. 학교 이제 학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1 때 이제 통합과학을 하죠. 이제 통합과학은 이제 물화생지 어차피 다 융합되어 있는 거고 수능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요, 당연히. 수능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내신으로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물화생지, 요 물화생지 요 네 가를 이제 일반 선택이라고 부르고 보통 학교에서 이제 2학년 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최소 3개 선택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거 바람직은 뭐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3개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자연 계열 쪽으로 원하는 학생은 3개, 4개 중에서 뭐 3개 선택해라 이렇게 하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과중반도 4개를 이제 보통 과중반은 이제 4개를 다 선택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 이수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재연고하고 해석여고가 집중 이수를 하거든요. 그럼 집중 이수는 이제 뭐냐면 참고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학기에 이제 물리를 다 끝내는 거예요. 한 학기에 물리를 다 끝내는 게 집중 이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이 10반이 있다 그러면 5반은 뭐 물리하고 지구과학 1학기 때, 그 다음에 나머지 5반은 화학하고 그다음에 생물 이렇게 해서 1학기 때 끝내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다시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이렇게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가. 그러니까 이제 4과목을 거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어차피 이제 애들 이제 교과 과목의 이수를 충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내신이 나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 5반에 해당하는 애들만 내신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10반이면은 100명이었을 텐데 100명에서 1등급 2등 가리는 게 아니고 1학기 때 이제 물리하고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반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물리를 선택해서 여기 같이 하는 애들 안에서만 등급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등급이 나오기가 힘들긴 하죠. 어렵죠. 한 학기에 다 배우고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집중 이수를 이제 그 전에도 했었다가 거의 없다가 요번에 새로 바뀌어서 재연고하고 이제 해석여고가 집중 이수를 하는데, 내년부터 재연고는 이제 집중 이수를 안 한다고 했어요. 재연고는 안 하고 해석여고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집중 이수를 안 하다가 내년에 집중 이수를 한다는 학교가 청원고예요. 청원고가 이제 집중 이수를 안 하다가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 지금 현재 2학년 아닌데 이제 내년에부터 집중 이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이 2학년 올라갔을 때 집중 이수를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중 이수 이제 학교는 그 집중 이수 하는 학교가 좋냐 아니냐 뭐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목을 이제 이수하게끔 해주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등급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학기 동안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아니면은 좀 등급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뭐 그게 있는 학교가 좋냐 뭐 나쁘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현재 이제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는 이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가서는 이제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져 있긴 해요.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야겠죠. 서울대를 간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걸 이수를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2개 정도 선택하라고 해요. 이제 2과목 2개 정도 선택하라고 하고, 또 애들이 워낙 이제 내신을 중요하기 때문에 고3 올라오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수능에만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애들 이제 고3 애들 본다 그러면요. 보통 1학기 기말까지는 내신에 집중을 해요. 내신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왜 1학기 기말까지가 이제 산출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내신 비중이 높거든요. 40에서 50%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보통 이제 수능반을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 물투나 이런 반을 제가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능반이나 물투반이나 비율이 비슷해요. 애들이 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둘을 다 듣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가장 먼저 급한 게 뭐냐? 그럼 내신이다. 그래서 이제 내신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과거에는 뭐 물투 내신을 왜 듣냐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지금 수시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마 이제 고3 1학기 기말까지도 이제 내신을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소 2개 이상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원앤원반인데, 이 원앤원반 이제 통합과학하고 이제 물리하고 화학, 실제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좀 더 다른 거에 비해서 먼저 좀 선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하고 이제 물리, 통합과학 화학인데 이제 정규 시간 때는 이제 물리학하고 화학의 기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간 때는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닌 기간에는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을 쭉 기본적인 수업을 나가고 이제 내신 기간에는 이제 통합과학 이제 내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했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하고 지학 파트를 맡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이제 화학하고 생물을 맡아서 그래서 이제 내신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끔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원에는 반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1년 동안 쭉 가는 건데 그 1년 동안 가는 거를 좀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원에는 반으로 이제 쭉 1년 동안 가긴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과학 수업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넓게 그냥 이제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고일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학하고 이제 화학은 기본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중3이면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통합과학이나 그러니까 중상위권 정도의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이제 내신 성적, 중학교 성적으로 중상위권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통합과학을 한번 하고요. 통합과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물리하고 이제 화학을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에는 반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하고 이제 화학의 기본 수업을 겨울방학 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새로 들어오면 일단 통합과학 내신 하기 전에 계속 일단 물리하고 화학에 해당하는 심화 문제풀이를 해요. 어차피 이제 겨울방학 때는 이제 내용이 끝나거든요. 내용하고 이제 기본 문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1, 그 다음에 3월 딱 들어가서부터 이제 4월 내신 기간 가기 전까지는 이제 물리나 또는 이제 화학 시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심화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다시 내신 대비를 합니다. 통합과.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이제 그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오면은 뭐 당연히 이제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해당하는 원과목에 해당하는 내신 수업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이제 1학기 때는. 근데 이제 이 원에는 수업을 받고 온 애는 어느 정도 지금 1학기 때 이렇게 원과목,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같은 원과목을 뭐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신 기간에만 이제 집중하면 어느 정도 내신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2학기 이제 여름방학 때쯤에서 이제 내신하고 이제 투과목 좀 선행을 미리 좀 하는 게 나중에 가서는 좀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학원에 좀 진행을 할 그냥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이제 고3 올라와서 이제 예비 고3 올라와서 이제 겨울이나 이제 1학기 때는 당연히 투과목 내신하고 과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과목 내신하고 이제 원과목 수능을 동시에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완벽하게 끝나고 내신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원과목이든지 뭐 투과목 선택할 거 아니니까 수능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이렇게 올인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비단 이거는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셔도 과학 같은 과목은 이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시면 아마 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비단 뭐 학원이 아니고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통합과학하고 이제 과학원 이제 내신은 뭐 나가는 안에 이제 어떻게 내신하고 제가 나가는지 그거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이제 통합과학은 이제 내용 정리를 해요. 이제 통합과학은 이제 과학원.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이제 고1이고요. 이제 과학은 이제 물화생지니까 2학년 때 내신인데,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각각 이제 물화생지마다 내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성격으로 좀 차이가 좀 있긴 하고, 이제 가르치거나 이제 이런 게 좀 차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풀이하고, 이제 매주 이제 테스트를 봐요.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게 이제 각 과목마다 좀 달라서 제가 이제 일단은 통합과학이 아닌 이제 물리학 원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저는 이제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제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제 묶어놔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저기 현재 고2 물리학 원에 해당하는 공식 테스트 샘플이에요. 애들 칼라로 주면 좋아해요, 이거를. 이게 흑백이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워드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저기 수기로 제가 한 거예요. 이제 물리원 전체 파트에 해당하는 거 7가지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 샘플로 이제 계속 애들을 주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을 제가 새로 만들어 놔서, 그 빈칸에다가 이제 그 공식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암기해서 보게끔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 시키거든요. 어차피 물리라는 과목도 처음에 어떤 내용이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풀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샘플로 시키는 거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접혀요. 이렇게 제가 다 접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지다니면서 외우라고 제가 애들을 시키는 건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네. 쪽팔리다고 하네요. 가지다니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이든지 아니면 독서실이든지 뭐 이런 데서 보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다른 과목 화학도 이제 이런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 테스트지 뭐 암기 해당하는 이제 내용을 주고 빈칸을 채워서 화학 테스트를 보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주 이제 테스트를 봐요. 그 테스트를 보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저희 이제 학원 이제 카톡 메신저가 있거든요. 그 메신저 통해서 이제 어머님한테 결과를 보내드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카톡을 이용한 이제 메신저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학원에 이제 지금 학생이 좀 다니고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내용하고 이제 문제에 맞는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각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요. 통합과학도 조금씩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학교 내는 문제도 좀 스타일이 다르고 그다음에 물리원 같은 경우에도 다 좀 달라요. 대부분 이제 교육청하고 수능제 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이제 물리학 원만 요번에 본다고 한다 그러면 서라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 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시중 교재를 그냥 씁니다. 시중 교재. 개념풀이라고 하는 지학서에서 나오는 개념풀이라는 시중 교재를 써요. 그 교재에 해당하는 문제가 80% 나와요. 80%. 그러니까 그거 풀어야죠. 한 5번, 6번 풀립니다. 서라볼고는. 개념풀이 현재 그러니까 올해 말씀드리면 개념풀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쵸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서 어떤 교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줘서 애들 제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어려우니까 서라볼은 그 전에 뭐 했었냐면 자이스토리라는 교육청 문제집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자이스토리는 그 전에 개정 전에 수능 교육청 문제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교과서 바뀐 순서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교재를 선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고 재용고나 재용 같은 이제 집중해서 이제 올해 한다 그랬잖아요. 올해 그래서 재용고가 나오는 거는 다 교육청 수능 문제예요. 대부분 90% 이상이 교육청 수능 문제. 그러니까 교육청 수능 문제가 개정이 돼서 바뀌었는데 지금 새롭게 된 교과서에 해당하는 문제를 과거에 있는 단원을 찾아서 빼가지고 시험 출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물리가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원고도 마찬가지예요. 초원고도 교육청 수능 문제. 근데 내년에 이제 집중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진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교육청 수능 문제. 그래서 만약에 시험 대비 때 교육청 수능 문제를 안 풀면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신 할 때 이 교육청 수능 문제를 단원별로 맞춰가지고 한 2번, 3번 풀리거든요. 그래야지 일단 내신은 맞출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요. 거의 시험 못 봐요. 그거를. 교육청 수능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 빼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사 이제 자체 교재.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EBS에 출강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물리를 맡으시는 분이 용화여고에는. 그래서 이제 그 EBS에서 직접 이제 이렇게 GBS에서 쓰시는 그 자체 교재를 쓰세요. 그 자체 교재. 거기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하고 이제 다른 교재 문제를 섞어서 이게 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상계고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만 내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는 돌아다니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존에 뭐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지를 가지고 다시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서 나온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학원에서 오래 뭐 있던 어떤 이제 학원에 있던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는 이유가 그런 기출문제를 봤을 때 어디서 냈는지 정확하게 단번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면은 그거에 맞춰서 애들을 이제 그 다음에 내신 뭐 그 중간고사 때 이게 나왔다 그러면 기말고사 때 뭐 거기 또 나올 테니까 거기에 해당을 집중해서 지도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올해 지금 현재 고2에 해당하는 애부터 교과서가 바뀐 거라 아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중3이 이제 고2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2년의 텀이 있잖아요. 많이 누적되기 때문에 아마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양한 학교 이제가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기출 문제를 또 풀어봐야죠. 지난 기출문제 좀 묶어서 이제 학교별로 줍니다. 주고 나고, 그 다음에 직전 때
이제 학교별로 이제 프린트나 뭐 교과서나 어차피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각이나 이제 뭐 물화생지 원에 해당하는 내신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중3 이제 중요하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저는 제 기준인데 그냥 그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뭐 일반고를 보낸다고 하셨을 때 뭐 어느 학교가 좋냐 나쁘냐 뭐 그거에 기준을 맞추기보다는 내 애가 그 학교를 가서 내신을 했을 때 대략 3등급 이상 정도, 그러니까 3등급, 1, 2, 3등급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그냥 선택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교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간 학교에 지원하던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소한 1, 2, 3등급, 그러니까 내신은요. 그래야 수시와 나중에 가서 정시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한다면은 4등급 이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4등급은 너무 좀 위험하고 최소한 3등급 이하, 그러니까 이하라는 건 1, 2, 3. 그 정도를 내신을 마칠 수 있는,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에서는 이제 그 등급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중구난방으로 뭐 설명 좀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입시 이제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설명을 그때 드리고 이제 과학 여기 설명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